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긴 김영석입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집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 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고 집안에 들어서면 까닭없이 마음이 포근해지며 웃음이 번집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어째서 노년의 삶이 이토록 고단하고 초라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내십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운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보며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운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잠들었다 눈을 뜨는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조금씩 쌓이고 흐르는 기운의 결과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이 사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도 마음도 튼튼하여 어지간한 바람쯤은 견뎌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칠 힘이 점점 약해지지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집안에 무엇을 더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워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노년은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노년을 가을에 나무에 자주 빗대곤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무가 예쁜 추억이 남았으니 떨어뜨릴 수 없다고 버틴다면 그 나무는 첫눈에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집착과 미련을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곳곳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다 추억이야 라는 말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지요. 저는 해방 전후로 물자가 귀하던 시절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몽당 연필 하나, 헝겊 하나도 함부로 버릴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바른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버린다는 행위는 어쩌면 죄책감과 함께 찾아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삶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집은 저장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는 바자가 공간이어야 합니다. 물건이 넘쳐 기운이 통하지 못하는 집은 마치 고인 물처럼 서서히 썩어갑니다. 돈이 들어오려 해도 앉을 자리가 없고 복이 찾아오려 해도 먼지와 막힌 기운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창고입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청소를 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순 이후의 삶을 빈곤으로 이끌고 조용히 운기를 갉아먹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가꾸는 영혼의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미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100년의 세월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삶의 패턴이며 우리 선조들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비움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당신의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물건들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때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가보기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젊은 날의 열정을 내려놓고 삶의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소중한 시기를 가로막는 공통된
장애물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 과거의 망령을 모셔두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년, 30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한 옷가지와 가구, 그리고 실패했던 시절의 기억이 묻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기억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무의식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는 낡은 정장이나 유행이 한참 지난 외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스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전성기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감을 갖고 노년의 기운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이 많습니다. 자식이 사다 준 옷, 젊은 시절 큰 마음 먹고 장만한 가구, 고생하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물건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버리면 마치 그 시절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보자면 쓰임을 다한 물건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물건이 거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던 커다란 책상과 묵직한 가구들은 그분의 자부심이었지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나서도 그분은 그 가구들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억지로 들여놓고 매일 그 사이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집안은 답답해졌고 마음도 점점 과거에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일어설 기적조차 만나지 못한 채 정체된 노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낡은 가구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운까지 눌러버린 셈이지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특히 실패했던 사업 서류, 이미 끝난 인연의 흔적,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의 옷가지처럼 아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끊임없이 가난과 좌절의 주파수를 내뿜습니다. 지워야 채워집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에서 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지금의 당신을 가장 단정하고 당당하게 보이게 하는 옷 몇 벌만 남겨두십시오. 서랍을 열었을 때 마음을 누르는 낡은 잡동사니들은 과감히 치우십시오. 그 순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맑은 공기와 새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겁질을 벗은 나무만이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사람에게 기운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집에도 분명 살아있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집 안의 양기와 생생한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안타깝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은 집안 곳곳에 죽은 기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반드시 비워야 할 물건들은 바로 생명력을 잃은 식물,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들입니다. 먼저 말라버린 화분과 드라이 플라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는 싱그럽게 피어 있었던 꽃이기에 아깝다는 마음에 말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꽃과 식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끊임없이 호흡하며 그 공간의 생기를 나누어 주지만 이미 생명을 다한 식물은 그 기운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생기를 조금씩 빨아들입니다. 오랜 세월 말라붙은 꽃을 집에 두고 사는 것은 자신의 기력을 조금씩 깎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께서는 누군가에게 받은 꽃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벽에 걸어두거나 장식장 위에 올려두곤 하십니다. 하지만 생기 없는 장식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 어떻게 활기찬 노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의 공기가 음산해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 또한 이유 없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빛과 생명이 부족한 공간에서 사람은 무기력과 우울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더욱 강한 상징을 지닙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집안의 흐름과 리듬을 상징합니다. 배터리가 다해 멈추었거나 고장난 채로 벽에 걸려 있는 시계는 그 집안의 시간이 멈춰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에는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인연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멈춘 시계를 방치한 집에서 지내는 분들 중에는 이유 없는 무기력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칠 수 있다면 즉시 고치고 그렇지 않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라디오, 화면이 떨리는 텔레비전, 작동하지 않는 밥솥을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석에 쌓아두는 집을 종종 봅니다. 현대 풍수에서 전기는 매우 강한 에너지로 여겨집니다. 그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집안의 기운은 마치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둔해집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건은 더 이상 하지반은 이나가 도구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집은 죽은 것들의 묘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고 웃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오래된 공기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푸른 잎을 가진 살아있는 화분 하나를 들여놓아 보십시오. 시계 바늘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집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 또한 서서히 박동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안을 둘러보며 생명을 잃은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내십시오. 그 자리에 비로소 노년의 삶에도 다시 봄바람이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부엌과 아궁이는 그 집안의 재물복과 식복, 나아가 가족의 건강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부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긴 분들의 주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들은 바로 이가 빠진 그릇,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그리고 때가 끼고 낡은 주방 도구들입니다. 먼저 그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깨졌거나 금이 간 그릇을 아직 쓸만하다며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적으로 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담아낼 수 있는 목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이가 빠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와도 집안에서 새 나가 버리니 노년의 풍요로움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찌하나는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대접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깨진 그릇에 밥을 담는 행위는 자신을 값싼 인생으로 대접하는 무의식적인 습관과도 같습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에 따뜻한 밥을 담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생활 태도를 바꾼 분들 중에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언젠가 먹겠지 하며 넣어둔 정체 모를 비닐봉지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양념들, 얼린 채로 몇 년을 버틴 음식들, 이것들은 절약이 아니라 미련의 흔적입니다. 음식은 신선할 때 사람을 살리고 때를 넘기면 기운을 해칩니다. 썩거나 오래된 음식이 쌓여 있는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이 쌓이고 그 기운은 건강운과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상하기 직전의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낡고 새까맣게 그을린 프라이팬,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내는 도구가 부실하면 재물의 기운은 곧바로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주방 도구가 지저분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집안의 흐름 또한 막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주방이 깔끔하고 단정해지면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식탁의 분위기도 밝아집니다. 노년의 빈곤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기보다 생활 습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이가 빠진 그릇은 과감히 정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미련 없이 보내십시오. 주방을 탐욕과 미련의 창고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빚어내는 정갈한 공간으로 바꿔놓을 때 예순 이후에 흔들렸던 운 또한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낡은 과거의 물건들, 생기를 잃은 죽은 기운의 잔재들, 그리고 복을 새나가게 만드는 주방의 물건들, 이것들을 정리하자는 말이 그저 집안일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며 스스로에게 바치는 하나의 거룩한 의식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집을 비우는 행위는 결국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닦아내는 수행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예순을 넘겼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고 몸만 안 아프면 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복도, 내 몸의 건강도 결국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의 기운에서 시작됩니다. 탁하고 무거운 공간 속에 머물며 어떻게 밝은 기운을 자식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몸 또한 그 공간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노년의 빈곤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갑이 비는 물질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메마르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끝내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움의 출발점이 바로 정리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사람의 영혼이 숨쉴 자리는 넓어집니다. 비워진 자리에 감사와 여유가 들어오고 그것이 곧 진짜 복이 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나이가 든 사람을 뜻하지만 어르신은 삶의 무게를 정리하고 주변을 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비싼 향수가 아니라 정갈한 공간과 온화한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바로 그 향기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찬장 한 구석,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걷어내십시오. 물건 하나를 놓아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그것은 물건과의 이별이자 고단했던 과거와의 작별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청춘입니다. 젊은 날의 청춘이 채움의 시간이었다면 노년의 청춘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지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멀리 볼 수 있으며 멀리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귀한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맑은 바람이 통하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며 온전한 그릇에 따뜻한 밥이 담기길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공간을 정성껏 돌볼 때 하늘 또한 그 마음에 감동하여 남은 길에 잔잔한 행운을 비춰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끝과 집안 구석구석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